안녕하세요. 공공기관 10년차 현역이 말한다의 현직 부장을 맡고 있는 구미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공기관 공기업 입사를 위한 스펙 어느 정도여야 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마 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예요.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많이들 이 주제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는데 난 자격증이 없는데 나는 영어 점수가 없는데 뭐 토플 점수, 뭐 회화 점수가 없는데 내가 가능할까? 이런 거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의 입사를 위한 스펙 이거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 이 문제는 채용 전과 채용 후로 갈리게 됩니다. 채용 전에 스펙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는 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NCS 시험을 치고, NCS 시험이라고 그냥 입사를 위한 그 수능 시험 같은 거죠. 그 시험을 치고 시험에 붙으면은 면접 보고 직무수행 기술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내가 뭐 서울의 유수 대학을 나왔다 이런 거를 쓰는 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채용 전에 준비하실 거는 NCS 시험 통과하셨고 NCS 통과하셨고 면접 통과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학교를 쓰지는 않지만 이제 내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그 정도는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쓰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내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러면은 채용할 때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많이 봤어요. 인서울대학이냐 아니냐를 많이 보고 채용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학교 정보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들었으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런 업무가 가능하겠네? 이런 수업을 받았는데 이 수업이 학점이 굉장히 높네. 그럼 얘는 이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겠다라고 이제 어림짐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 학점 같은 거를 좀 잘 쓰시고, 두 번째로 자격증 부분이 있어요. 자격증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토익 990점, 그 다음에 그거 뭐죠? 말하기 실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말하기 영어 점수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상위권. 그래가지고 딸랑 2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딸랑 2개 있는 경우보다는 토익 한 750점, 그 다음에 영어 말하기 한 중급,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그 다음에 무슨 기사, 산업 기사, 기사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를 더 좋아하지 단 2개 딸랑 있는데 최고점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공기업은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있어요.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부서를 이렇게 돌 수가 있거든요. 부서를 돌려면은, 이 사람이 다양한 수업을 들어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기관에 어울리는 인재다라고 보다 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최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거에 목매어서 만점 받을 때까지 그것만 공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 오케이, 이건 패스 넘기고 다른 자격증, 다른 시험으로 넘어가서도 그걸 건드려가지고 좀 찝쩍거려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받아서 종류를 좀 늘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채용 전에는 제가 스펙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용 후에는 어떨까요? 채용 후에는 스펙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기관 안에서 제가 이제 한 기관에 지금 10년 넘게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채용하고 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거는 개인이 하기 나름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채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무난하게 일을 해요. 무난하게.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뭐 그냥 애매하게, 그냥 평범하게 해요. 그러면은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입사를 했는데, 좀 이상해. 좀 항상 근무 시간 좀 멍하게 있고, 뭐 이렇게 누구누구 씨 부르면은 잘 못 듣고, 누구누구 씨 하면, 네?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하고, 근무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무슨 업무를 시켰는데 자꾸 그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좀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사람의 스펙이 물 위로 오르게 되겠죠. 얘 왜 이래 도대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속한 부서의 사람들 혹은 부서장이 이 친구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막 고민 상담을 해요. 고민 상담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썰이 도는 거야. 어디에서 썰이 그렇게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에 대한 인사정보가 그 어딘가에서 누수가 되는 거. 그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누수가 되더랍니다, 여러분. 누수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 인사팀에서 누수를 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들끼리는 친해지니까 동기들끼리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스펙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근무 태도가 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 사람 진짜 왜 이래? 나 미치겠다.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걔가 그렇다잖아. 걔가 그런 게 있는데, 학점이 그렇대. 걔가 좀 그렇대. 아무튼 걔가 저기 학교를 아니야 좀 그렇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입사를 했는데 일을 너무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스펙이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입사를 했는데 잘한다, 무난하게 한다, 잘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때 이전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입사하고 나서 수습일 때는 너무 잘하지 마시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잘하지 말고 무난하게 하세요. 평범하게 무난하게가 뭐냐? 부사장님이 이거 누구누구씨 이거 수요일까지 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화요일 저녁에 드리세요. 누구누구씨 이거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안 해본 거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하면 돼요. 그렇게 잘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스펙이 이 빵에 오를 일이 없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응? 업무에 방어적이지 않고 하는데, 뭐 스펙이 뭔 문제가 되겠어. 일만 잘하면 그만이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습 기간에 일을 조금 잘 하느냐, 무난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스펙이 입방아에 올라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찌느냐, 마느냐 결정되고요. 우리가 공공기관에 입사해가지고 수습 기간만이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생활이 끝이 아니잖아요. 수습 기간이 끝나면은 나는 이제 여기에 정직원이 된단 말이에요. 정직원이 되면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 저쪽에 사기업, 사회에서 이제,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정직원이 되고 나서 우리 목적 뭐죠? 철밥통. 정년까지 버티는 겁니다. 정년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일단 목표는 정년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공기관이 나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여기 10년 다녔고, 여기 직장 다니면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지금, 아기 키워가면서 워킹맘이거든요. 아기 키우면서 다니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목표도 현재로서는 정년까지 버티는 겁니다. 네, 지금 부장까지 왔어요. 부장까지 왔고 버텨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나쁘지 않다, 공공기관이. 그래서 수습기간을 잘 버텨가지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정년까지 버티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실력 쌓아서 다른 공공기관으로 점핑해도 되고요. 뭐 그런 건데, 수습기간을 통과하고 나면은 마냥 놀아서는 안 돼요. 마냥 놀아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공공기관도 그 실력 있는 신입들이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실력 있는 신입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나는 공공기관에 입사했기 때문에 오케이, 나는 이제 정직원이야, 나는 여기서 굳히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치여서 팅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 나가면은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스펙이 좀 좋지 않은데 공공기관에 어떻게 잘 해가지고 입사를 했어. 입사해서 수습기간 무난하게 넘겼어. 정직원이 되셨잖아요. 스펙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정직원이 되는 순간부터 칼을 가는 심정으로 개인의 실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좀 남아요.
야근 별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회사 마치고 나면 시간 좀 남잖아요. 솔직히. 예, 결혼 안 하는 상태면은 회사 퇴근하고 나면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때부터 능력을 키우세요. 능력을 키워서 뭐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자격증도 따보고 저 자격증도 따보고 영어 공부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일본어도 해보고 다양하게 그냥 개인의 능력을 방대하게. 근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기관의 전체적인 사업을 쫙 봤을 때 아, 우리 기관에 이런 업무들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영어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본어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뭐 정보통신 관련해가지고 정보화 사업실이 있네, 정보통신 관련해가지고 자격증을 좀 하나 따면 좋겠네, 라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따시면은 그 직장에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입사를 하고 나서 수습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본인의 스펙이 조금 후달린다. 그러신 분들은 개인의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네, 개인의 능력을 키우시면은 그 사람이 그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 내내 그 사람의 스펙에 대한 입방아에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입방아 오르는 게 싫다. 그럼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조금 민감한 주제여가지고 제가 조금 살짝씩만 터치를 해봤어요. 네, 공공기관, 공기업 입사하기 위한 스펙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입사하고 나서 스펙 입방아에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그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결론은 개인이 하기 나름이다. 네, 개인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내가 잘하면은 입방아에 안 오르는 거니까. 내가 잘하면은 내가 뭐 어느 학교 나왔든 뭘 했든 자격증 했든 영어 실력이 바닥이든 뭐든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입사하시고 실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